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친절한 교통 멘토 자동차 칼럼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에게 교통안전 상식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로 우리의 자동차 상식을 올려주실지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시에.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2016년이에요, 지금. 예. 네. 교수님의 새해 희망은 뭔가요? 제 새해 희망은요, 지난해 같지만 그렇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가 굉장히 좋으셨군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우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어렵고 어지럽고 했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슬프거나 서러울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좋은 거죠. 네. 올 한 해도 네. 행복한 라디오 청취자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시간이에요. 그렇죠.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자꾸 입에 배가지고 그런데 지난해는 아니고 이제 2년 전이죠. 네. 2014년 통계 중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이용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교통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또 우리 교통방송이 많이 필요한 건데. 네. 근데 의외로 이 통계 자료에 보면요, 오히려 주행거리가 감소된 걸로 나와요. 많이 안 다닌 거예요, 차들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이 지지난해죠. 2014년 동안 이제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왔던 자동차 가운데서 약 한 3분의 1 좀 넘게 744만 대가량을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주행거리를 평균을 해봤더니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43.9km. 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한 16,000km 정도 달린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은 이것이 많이 달린 거 아니냐는데 사실은 최근에 비하면 많이 줄은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통계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타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37.6km 달리는 걸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승합차가 한 62km 좀 넘게, 또 화물차가 50km 좀 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가용이라고 하는 차들의 주행거리가 한 35.8km, 그런가 하면 사업용 자동차는 한 130km 하루에. 네. 그 정도 달려서 아무래도 사업용이, 자가용이 아무래도 비사업용보다는 상당히 적게 달려서 비사업용이 한 3.5배 이상, 3.6배 정도 더 달린 걸로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더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먼 옛날 같죠. 우리 월드컵 봤던 시절. 2002년도에. 네. 예. 그때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61.2km 달렸다고 나왔는데. 네. 네. 그게 이제 2014년도에 43.9km니까 12년 동안에 차 한 대당 하루에 달리는 거리가 한 17.3km 정도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게 거의 한 28.3% 줄었다 하는 경우인데,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0% 줄어서 16.3km가 줄었고요. 네. 화물차는 이제 한 22%. 근데 승합차는 대부분 이제 정해진 코스를 많이 달리던 차다 보니까 그런지 이건 한 5.4% 정도 줄었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사업용, 사업용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원인은 뭘까요? 근데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고미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중교통 이용이 이제 증가했다는 게 이제 큰 이유예요. 네. 사실 그만큼 대중교통이 이제 많이 발달도 하고 편리도 해졌고, 또 버스 전용차로라든가 지하철 같이 큰 정체가 없는 이제 대중교통들이 많다 보니까.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자동차를 덜 쓰게 된 거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방금까지의 통계자료는 자동차 한 대당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등하교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는 출근만 하고 집에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 차로 이제 등하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총 주행거리보다는 일단 차 한 대당 주행거리가 줄었다라고 이제 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대수가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용 자동차의 주행 감소가 크거든요. 네. 이 얘기는 사업용이 덜 달렸다는 얘기는 경기가 단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네. 방송국에 오면서 기름을 넣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차량을 저도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예. 기름값이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예.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살아가다 보면은 100% 좋은 것, 100% 나쁜 건 없거든요. 네. 꼭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는데 네. 사실 기름값이 낮아져서 우리는 이제 좋다라는 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고 네. 그만큼 기름값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산유국은 돈벌이가 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산유국이 우리나라 물건도 사주는 나라고 우리나라 건설업종이 가서 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터인데 네. 그쪽이 죽는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는 기름값은 싸진 대신에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기회라든가 네. 또는 수출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경기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감소 네. 추이를요. 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반대로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네. 아까 그 방송 처음에 저한테 그러셨죠. 네. 뭐 지난해가 좋으셨냐고. 네. 사실 좋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네. 그냥 전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같이 이런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었다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네. 전 좀 좋은 것 좀 생각하려고요. 일단 뭐 가장 나쁜 쪽에서 본다면은 이 자동차 회사가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이 타질 않다 보니까 자동차의 차량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겠죠. 길어지죠. 네. 예, 그러면은 차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이건 뭐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모임이죠. 네. 거기서 이제 한번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고마운 고객들은 전혀 아니죠. 네. 이런 고객들이 된 비중이 98년도에는 3%였는데 지난해 2014년도에는 34% 10배, 11배나 늘었어요. 오,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는 불리해진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구매에 따른 지출이 좀 절감된다는 측면은 좋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면이 좋은 건가요?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일 주행 거리가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37.6km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어떤 탈 것의 등장을 예고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차죠. 네. 또 뭐 고민정 씨도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충전소가 부족하네. 그렇죠. 또 뭐 한 번 충전해봐야 뭐 100몇십 얼마 못 가네.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전기차 수준만 되더라도 네.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출퇴근하고 해봐야 아마 공미정 아나운서도 출퇴근 거리 하루 해봐야 아마 이 30.6km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왕복 100km예요. 그러시면은 네. 내일 집에 들어가셔서 충전하시면 돼요, 전기차.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 거리가 30km가 안 되거든요. 전기로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130km 달릴 수 있는 보통 전기차 같으면요. 네. 4일 정도 충분히 그냥 타고 다녀도 되고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 같으면 네. 주말에만 충전하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업용 차 같은 경우도 바로 지금 우리 고미정 아나운서가 하루에 한 130km, 100km 이상 달린다고 해도 네. 전기차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전기차 보급이 뭐 성능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뭐 성능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얘기는 네. 또 뭐한 얘기지만 지들이 할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놓고는 핑계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뭐 이거는 좀 여당 같지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몰고 있는 차들의 대부분이 네. 전기차로만 바꾸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뭐 장거리 출퇴근하는 분들은 출퇴근하다 보면 차가 충분히 그 제성능을 낼 수 있을 만큼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네.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차 같으면 아침에 부랴부랴 아이 태우고 학교 갔다가. 그렇죠. 뭐 장 보는 게 오죠? 다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소하다가 장 보러 다녀오시죠? 네. 청소 다 끝나고 장 다 보고 나면 또 이제 동네 친구분들 모여서 어디 브런치 카페 가서 또 네. 모여서 그때마다 이동하는 거리 해봐야 몇백 미터. 아. 차로서는 이제 좀 제대로 기지 켤까 하면 시동 꺼지고 하다 보면 네.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러네요. 이런 분들 같으면 아마 전기차로 한번 완충을 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충전하면 될까 그럴 거예요. 네, 앞으로 좀 훨씬 더 좋죠. 네,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